정말 이 전국의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먹을거리 주시려고 얼마나 신경을 쓰십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로 이런 음식에 노출됐다면 정말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아이들의 머릿속에 사탕 공장 하면 동화 속의 알록달록한 모습을 떠올릴 텐데요. 네. 현실은 이랬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의 한 사탕 제조 공장인데요. 지금 조리시설 주변에 보세요. 온통 시꺼먼 찌꺼기 투성입니다. 저기 사탕을 만들다가 나온 찌꺼기들 같은데요. 네. 공장 한 구석에는 또 이렇게 물이 있었는데 물을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밑에 보세요. 초록색이에요, 뭐예요? 맞습니다. 초록색 이끼 같은 것들이 저 물 속에 있었던 거죠. 다른 조리 기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단속반이 들이닥친 건데요. 저 모서리 쪽에 거미줄이 있었던 거예요. 거미줄이요? 단속반이 들이닥치니까 급하게 저 거미줄을 떼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탕 공장 위생 상태가 네. 엉망이었던 거죠. 아하, 저런 곳에서 정말로 강선우 평론가님, 저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는 사탕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학기를 맞아가지고 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그 제조 일자도 단속을 해보고 네. 그리고 사탕이나 과자 만드는 저런 뭐 공장이나 아니면 햄버거, 아이스크림 아이들 많이 먹잖아요. 그런 네. 프랜차이즈 그리고 또 학교나 학원과 주변의 그런 분식집 등등에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57여 곳을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62개소가 위반 행위를 했다고 하네요. 진짜 보세요. 저렇게 아이들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친숙한 간식거리잖아요. 유통기한도 멋대로 눌리고요. 저렇게 비위생적인 단어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들 업체가 적발되자마자 한다는 말이 가관입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다 진짜. 이야, 이건 진짜 최악인데요? 지금 이런 물로 제품 만드시는 건가요? 아, 이거 조금 하나. 떼볼게요. 잘 떼줘야 되는데. 거미줄이잖아. 에이, 시설들은 연락해요. 이게 원재료에 들어가면 완제품에도 섞여서 다 소비자들이 먹는 건데.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무슨 유체이탈 화법입니까? 이거 거미줄이네요. 그랬더니 시설이 참 열악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 만든 것을 본인이 가족들이나 지인들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본인들도 맛보면서 이거를 제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열악한 게 아니고요. 저건 그냥 더러운 겁니다. 네. 음식으로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시설에서 저렇게 청결하지 않게, 더군다나 저건 갖가지 세균이라든가 맞아요. 여러 가지 벌레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어떻게 네. 저런 상황에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상정을 했는지 굉장히 의구심뿐만 아니라 분노가 생기는 네. 상황이고요. 아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과자나 사탕 이런 거 맞아요. 먹거든요. 그런데 네. 저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걸 제가 제 돈 주고 사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끔찍하고요. 저렇게 더럽고 그 비위생적인 곳은 개선의 여지도 없다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거미줄이 있는데 거기서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전 기본 상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어른들이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천벌 받는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것을 제조했는지, 그리고 저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저런 것들을 보고도 방치를 얼마 동안 했길래 저렇게 찌꺼기들이 시커멓게 뭉텅이로 있는지 진짜 경악스러운 장면입니다. 저 시커먼 찌꺼기를 보세요. 저렇게 되면요 우리가 뭘 추정할 수 있어요? 저기에 뭐가 들끓겠어요? 살아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뭐가 들끓겠어요? 저렇게 비위생적으로 찌꺼기가 이렇게 시커먼 찌꺼기 덩어리가 방치되어 있으면 뭐가 들끓겠어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정말로 열악한데 앞서 우리 손정희 변호사 말씀처럼 김복준 의원님 물론 다른 범죄도 다 엄단해야 되지만 정말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범죄는 진짜 엄단해야 돼요 진짜. 아니,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딱 맞아요. 예전부터 그렇잖아요.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본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아이들 손주한테 저거 줄까요? 하하. 저 유통 과정, 제조 과정 너무나 잘 알으니까 안 주겠죠? 네. 그럼 남은 먹어도 괜찮고. 하하. 참 이거 보니까요. 네. 이 사람들 수법이 그 몇 가지가 있네요.
있네요. 아, 그래요? 유통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난 햄이 있는데 네. 그런 햄을 이제 피자 재료로 또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보관 중에 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고요. 그걸 피자 재료에 넣는다고요? 그리고 또 뭐 아까 보니까 뜯어내잖아요. 네. 유통기간이 지난 거를 이제 그 위에다가 그것도 귀찮은가 봐요. 원래 붙였던데 위에다가 그냥 붙여버린대요. 덧붙였어요. 하나 네. 띄니까 그전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또 네. 허위 표시가 있는데 네. 이거 보니까 웃기네요. 2달 전에 이 만들었던 그 케이크를 네. 만든 날짜를 전날 만드는 걸로 진짜 아마 허위 표시를 하는 모양이니까 우리는 어제 만든 케이크라고 생각하고 사 먹는데 이미 만들어진 지는 2달 전이라는 얘기죠. 아하. 이런 식의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단속해서 제 생각은 저건 벌도 줘야 되지만 문 닫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이번에 단속에 나섰던 특별사법경찰관들 분들의 그 단속 내용을 보면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면역력이 성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따라서 보다 더 유통기한이 철저하게 제조일자라든가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철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까지 이번에 적발이 됐어요. 그 단속을 당한 업주들, 업체 사장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그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재수 없이 걸렸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특히나 이 부분이 어린이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제조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로요. 더 분노가 치미는 게 여러분 혹시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의 인식은 야 유명한 데서 만들었으니까 믿고 먹을 수 있잖아 하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번에 단속해보니까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까지 버젓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믿을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우리 아이들 먹거리 가지고 왜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에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고 한다면 업주 사장들이 이번에 뭐 업계에 걸렸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강력하게 정말 매장문 닫을 정도로 엄단해야 맞아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에 얼마 전에도 학교에서 단체 급식으로 아이들이 식중독, 맞아요, 노로바이러스. 그래서 네. 아이들이 뭐 집단적으로 지금 식중독 발병해서 학교를 휴업할 정도의 이제 큰 사건이 터졌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건들이 이제 나중에 역학조사에서 처벌받는 걸 보면 굉장히 미비합니다. 업체가 받는 타격이 그냥 조금만 어려움 버티면 다시 또 가동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재를 해주고요. 아이들 아프면 엄마가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근데 왜 아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 저렇게 썩은 빵, 유통기한 지난 거, 식중독에 노출된 거 이런 거 먹고 배 아프다고 하더라도 어디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네. 철저하게 단속하고요. 저는 어머니 모니터링을 상시 가동해 주셔도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단속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저기 자주 못 나가신다면 맞아요. 어머니들이 가서 감시할게요. 아이들 먹는 것만큼은 정말 네. 내 자식들 맞습니다. 음식 만드는 것처럼 정말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해주길 바라고요. 이렇게 적발됐다고 해서 뭐 영업정지 3일, 10일 이거 너무 손방망이. 맞아요. 재수 없이 걸렸단 말 어디 이런 데 붙입니까? 정말로 진짜 솜방망이 처벌 말고 본때를 한번 보여준다면 진짜 이 정확한 이 처벌을 내려준다면 앞으로 이런 먹을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업체들 이 땅에 발 못 붙이게 좀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